안녕하세요. 원주 사회적 기업에서 배우는 협동과 연대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의는 사회적 경제와 지역 사회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순서는 지금 이제 그 21세기 들어와서 지역이 소멸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 좀 일반적인 그 인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혹시 이번이 지역 부활의 기회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소멸이건 부활이건 어떤 시기에도 협동조합이 필요할 거니까 협동조합과 지역사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검토해보고 지역사회와 사회적 경제의 관계 그리고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국제 사례로서는 이제 호주 말레니 마을을 예를 들어보고요. 한국 사례로서는 이제 원주의 예를 들어서 사회적 경제가 지역사회하고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사회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 지방이 소멸한다.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화 때문에 이제 그 지방이 소멸한다라고 하는 건데 소멸 위험 지수는 이제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수를 이제 분모로 하고 그 위에 이제 20세에서 39세 가임 여성의 인구 수를 이제 분자로 해서 이제 가임 여성 인구가 이제 고령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지역, 즉 이제 소멸 위험 지수가 0.5 미만인 지역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 공동체가 붕괴되어서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역 소멸 위기론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지도를 보게 되게 되면 전국 평균의 그 소멸 위험 지수는 이제 0.91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하게 이제 1을 넘는 곳은 이제 그 서울 그리고 이제 경기, 인천 이런 곳이 이제 1.09, 1.18, 1.15가 되고요. 이제 세종특별시 같은 경우가 이제 1.59 이렇게 되고 대전이 1.18 그리고 이제 광주가 1.13 그리고 이제 그 울산이 1.23 이렇게 해서 이런 지역들이 소멸 위험 지역에서 조금 이제 안심되는 지역들이고요. 특히 이제 고위험 지역은 0.2 미만, 그러니까 65세 고령 인구가 5인 경우에 이제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가 1인 경우가 0.2 미만일 텐데 그것이 이제 경북의 이제 봉화 지역, 또 영양 지역, 뭐 청송 지역, 청도 지역, 뭐 합천 지역, 남해 지역, 그리고 이제 전라도의 이제 신안 지역, 고흥 지역 이런 지역들은 이제 곧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돌아가시게 되게 되면 아마 소멸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위험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인구 변동을 쭉 추적을 해보면 이제 조선건국 당시에 1392년 당시가 600만 정도, 그 임난 단계가 이제 1120만 명 정도 쭉 와서 이제 그 한일 강제병합 될 당시 1910년대가 이제 보통 2천만 동포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당시가 이제 1900만 정도, 2천만 정도 이렇게 되고요. 또 광복 이후에 이 1945년에 2,590만 명이었다가 한국전쟁 때 한 500만 정도가 줄어서 2천만 명으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이제 우리가 베이비붐 시대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거쳐가게 되면서 인구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지금 이제 5천만 인구가 됐죠. 남한 인구가. 그리고 아마도 2029년도가 정점을 찍어서 그때 이제 5,200만 정도였다가 점점 이제 줄어드는 추세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리고 이제 인구 감소하면서도 이제 인구 집중도가 이제 굉장히 다른데 이제 그 밑에 이제 세계 주요 국가의 인구를 보게 되면 이제 스페인이라든가 잉글랜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도시 지역들의 인구가 계속 줄고 있죠.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대도시 인근의 소도시라든가 중도시 이런 쪽의 인구들이 이제 늘고 있는 데 반해서 이제 한국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는 일본은 이제 대도시 인구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집중도가 높아지는데
이런 이제 한국 같은 경우가 이제 수도권 집중화가 굉장히 심해서 2015년도 보게 되면 이제 서울과 수도권을 합쳐서 전체 인구의 반 정도가 있고요. 전체 사업체 수의 반 정도가 또 수도권에 모여 있고, 또 전체 매출액의 한 55.1%가 이제 수도권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인구의 절대적인 감소 못지않게 문제가 되는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것 때문에 그 유명한 서울공화국 대 대한민국이 서로 이제 대립적인 양상을 보여주는 게 서울공화국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시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이제 저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죠. 저출산되는 것의 양상을 보게 되게 되면 일단은 혼인 건수 자체가 이제 계속 줄어들어서 지금 20만 대에 이제 들어가 있고요. 또 동시에 이제 초혼 연령, 처음 결혼하는 연령들도 이제 1990년대에서는 이제 남자가 27.8세, 여자가 24.8세에서 20대에서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남자가 33.2세, 그 여자가 30.4세에서 이제 30대 초혼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어 있고요. 또 이제 그 출산율도 굉장히 떨어져서 이제 아이를 낳아도 이제 굉장히 적게 나는데 이제 합계 출산율을 보게 되면 1970년대에는 4.5명, 그러니까 5인 정도를 낳았다고 보게 되면 1990년대 들어서 이제 급격하게 이제 1.71명으로 줄어들었다가 2018년도에는 이제 0.98명, 그러니까 2명이 하나를 낳는, 이렇게 되면 계속 인구가 감소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제 아까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역에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은 이제 생산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생산을 하지 않으니까 일자리가 없게 되니까 이제 임금이라든가 이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되니까 소비가 이제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교육, 의료, 복지, 문화 등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소비도 줄어들게 되고요. 그렇게 이제 일자리도 없고 이제 수요도 창출하지 못하게 되니까 점점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니까 이제 점점 이제 지방에서 대도시, 이제 특히 수도권으로 이제 끊임없이 인구가 유출되는 그런 인구 유출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이 있어서 최근에 2018년도에 이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이제 세운 분들이 보게 되게 되면 현재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이제 굉장히 저성장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둔화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우리가 1980년대를 보면 이제 그 국민 전체의 그 GDP가 이제 그 1000불 정도였으면 그때는 이제 그 9%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 10%가 늘어난다는 것, 20% 늘어난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쉬웠는데 지금은 뭐 3만 불, 4만 불 이렇게 되니까 3만 불에서 이제 경제 성장률을 올려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되게 되면서 무역 분쟁과 이제 글로벌 산업 경쟁도 이제 심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성장 동력 산업은 이제 굉장히 성장 여건이 취약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취약되고 있는 저성장 부분이 이제 비수도권에는 아주 영향력이 커서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간의 성장 격차가 굉장히 이제 확대되고 있는 즈음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저성장 시대로 들어갔는데 저성장도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차이가 굉장히 많은 상태로 일어나게 되고요. 똑같이 이제 양극화 문제에서도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그 기업과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그 격차가 일어나고 있죠. 그러고 보니까 당연히 이제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하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하고도 임금 격차가 이렇게 되게 돼서 이런 이제 양극화가 이제 계속 이제 심화되고 있고 이런 임금, 그러니까 근로소득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산소득에 대해서도 이제 격차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그런 게 이제 현재 한국 사회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도 이제 특히 이제 수도권 집중에서 이제 그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구의 49.5%가 수도권에 있다던가
이제 그 1000대 기업 본사의 73.6%가 이제 수도권에 있다든가, 비즈니스 서비스업 일자리의 증가의 70%가 수도권에 차지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이제 양극화도 심화될 뿐만 아니라 이제 성장 격차에 따라서 지역에 존재했던 여러 가지 자원들, 뭐 교육시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역 자원들이 이제 사장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더 심각해지는 문제도 있고요. 또 일자리 문제도 지금 현재는 이제 성장은 하고 있는데 고용이 늘어가면서 되고 있지는 않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자동화가 이루어진다든가 AI가 적용된다든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실업자들이 급속히 늘어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청년 실업률 문제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역에서 보게 된다면 이제 젊은 인력들이나 고급 기술 인력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제 대도시로서 집중하게 되니까 지역에 이제 고급 기술 인력들, 젊은 인력들이 계속 유출을 되게 되고요. 또 이제 몇몇 그 거제, 통영, 군산, 영암 등 같이 이제 지방 산업 도시들도 산업 구조 조정이 일어나게 되게 되면서 이제 계속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저출산과 인구 절벽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 출산율이 이제 1.05에서 이제 0.98로 딱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방 소멸의 위기감이 쫙 올라가게 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21세기를 전망할 때 특히 이제 지역사회에서 전망할 때 이런 점들이 이제 비관적인 측면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비관적인 그 전망을 갖고도 이제 그 협동조합과 그 지역사회의 관계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생각을 이제 좀 더 거시적으로 봐서 장기적인 그런 시각을 봐서 좀 더 이제 낙관론에 입각해서 볼 수는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서 혹시 앞으로 지역화의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조금 이제 부수적으로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크게 1차 혁명, 2차 혁명을 거쳤죠. 그러니까 1차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농업혁명식이고 2차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산업혁명식인데 우리는 이제 그 2차 혁명의 도입기에 여러 가지 이제 적극적 주체적 노력이 결여되어 있어서 이제 그 자본주의 국가, 제국주의 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이제 식민지 국가로 이제 그 전락하게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보더라도 이제 그래서 1차 산업,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기계화, 전기화가 일어날 때는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요. 이제 그 대신 이제 우리가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꽤 노력을 많이 해서 이제 압축적으로 성장을 해서 이제 쫓아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식민지 경험, 이제 그 1차, 2차 산업혁명의 좌절의 경험들이 있어서 식민지 경험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때 상황을 잘 보고 이제 앞으로에 일어날 디지털 혁명의 전개 과정을 잘 정리할 수 있다고 하게 된다면 혹시 이제 우리가 그 어떻게 본다면 지역 소멸의 위기,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화가 일어났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1차 산업혁명이라든가 2차 산업혁명에 주도적이고 주체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집중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었고요. 집중화 문제를 하는 것이 이제 지역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루어졌던 게 수도권 집중화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현상들 때문에 이제 그 결과가 지금까지 쭉 내려와서 이제 지역 소멸의 위기까지 논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제 디지털 혁명, 자동화나 인공지능화를 설명할 때 우리 혹시 지역에 사는 것이 그 21세기를 살아가는데 훨씬 유리한 조건을 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좀 더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제 2차 혁명, 산업혁명 중에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의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역사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다 보면 이제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그런 사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증기기관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이제 영국의 섬유공업이 이제 대량 산업이 이루어졌죠.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은 이제 산업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근대화죠. 근데 산업화 근대화를 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전에 이제 그 농업사회에서는 전부 사람들이 농업인력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농업인력이 이제 산업인력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산업인력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 산업인력으로 전환하려고 한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의 구조가 조정이 되어 가지고 교육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탈농화, 그러니까 농촌을 벗어나서 이제 도시나 산업공단으로 들어가서 그런 쪽에서 이제 산업 인력으로 이제 양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먼저 그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그런 국가들 내부에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좀 더 확장되어서 여러분 잘 아는 에디슨과 테슬라 두 사람이 이제 경쟁을 했던 전기에너지 기반의 이제 대량 생산 혁명이 일어났죠. 그걸 우리는 이제 제2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공장에 전력이 보급된다. 이거는 뭐 그 이전에 증기 기관을 활용하는 거하고 굉장히 달라지게 되면서 이제 벨트 컨베이어를 사용한 이제 대량 생산 부분이 이렇게 되게 되면서 이렇게 산업혁명을 주도적으로 한 국가들하고 이제 산업혁명을 주도적으로 하지 못한 국가들이 생기죠. 산업혁명에 필요한 원료를 공급하는 그런 지역으로 이루어지는 쪽에서 보면 이제 그것이 이제 식민지 강제 점령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때 식민지 백성들, 식민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규모의 실업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이제 세계가 이제 그 특히 이제 남국과 북국으로 양분되는 그런 역사 경험이 있었죠. 그러다가 20세기 후반부에 들어와서 이제 마치 그 18세기부터 29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농업 인력이 산업 인력으로 변하는 것처럼 산업 인력이 이제 다시 디지털적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제3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른바 이제 컴퓨터, 인터넷 기반의 이제 지식 정보가 일어나게 되고요. 인터넷과 스마트 혁명으로서 이제 글로벌 IT 기업들이 이제 부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더해서 이제 최근에 들어가게 되게 된다면 이제 그 IoT, 그 사물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CPS, 인공지능 기반의 이제 만물 초지능 혁명이 일어나서 사람과 사물, 공간이 초연결, 초지능화해서 이제 산업구조 사회 시스템이 혁신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이런 사회적 환경에 맞는 이제 인력들이 이제 그 성장을 해서 사회를 주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성장은 이제 산업 인력에서 이제 디지털 인력으로 이제 전환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건데, 그런 과정들을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다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 때의 산업혁명의 전반기를 보게 된다고 하면 근데 이때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철도나 외형 기관들이 이제 굉장히 크게 되고 이제 경공업이 발달했던 시기인데 전반기에는 그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산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초창기만 하더라도 이제 기계가 인간에게 봉사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1차 산업혁명이 후반기가 되게 되면 산발적이 아니라 이제 집약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집약화 이게 일어나게 되고 그때는 이제 기계가 인간에 봉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간이 기계에 종속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산업혁명, 전기화가 일어나게 되게 되면서 대표적인 게 이제 자동차 내연기관이 일어나게 되고 그와 맞물려서 이제 조합공업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때도 이제 전반기 때는 산발적으로 일어나서 이제 전기가 인간의 봉사를 하다가 이제 후반기에 들어가면 집약화가 일어나서 이제 인간이 전기에 종속이 되어 버렸죠. 이렇게 되게 되면서 이제 그 식민지라든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제3세계로 경험했던 국가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왜냐하면 인간이 기계에 종속되고 이제 인간이 전기에 종속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식민지를 경험을 하고 이제 제3세기 군사 독재 시기를 경험을 하고 이런 경험 과정 속에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이제 3차 산업 혁명,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제 굉장히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이제 축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3차 산업혁명이라든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이제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제 초연결 사회, 디지털 사회가 된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디지털 사회가 되고 초연결 사회가 된다고 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 데이터가 축적이 된다는 거죠. 근데 데이터가 이제 그 이전에는 문자 데이터가만 있고 혹시 이미지 데이터, 동영상 데이터만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속성도 이제 데이터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가령 이제 그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포털에 들어가서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이제 검색 결과가 그 결과에 따라서 거기서 포털에서 그 다른 그런 그 제품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그런 동영상을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이 추천을 하게 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속성들, 프로퍼티즈가 이제 거기에 그 분석이 되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의 속성에 맞는 이제 연관성을 어떻게 주어질 건가. 이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빅데이터 시대가 되는 건데, 그런 사회가 되어가게 되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디지털 인력들은 이제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그 전체적인 빅데이터를 이제 분석도 해나가고 또 빅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사람들을 컨트롤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런 시대가 이제 돼버렸던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산업 인력에서 디지털 인력으로서 이제 전환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려고 하게 된다면 사람들의 윤리부터 시작해서 철학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되는 그런 사회가 우리가 이제 직면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게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까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곤혹스럽게 되어 있는 순간에 이제 2022년에 사건이 벌어졌죠. 유명한 이제 그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바이러스가 세계 인류를 이제 통제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그 코로나로 이제 미리 와버렸죠. 디지털 사회가 이제 만들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게 비대면, 컨택트라고 하는 비대면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집콕이라고 하는 상황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집콕이 이루어지는 상황들은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직장을 찾아서 아니면 이제 동호회를 찾아서 이게 대면 사회에서는 그 보다 이제 발달된 지역들이라고 된 지역 일자리가 더 좋은 일자리가 있는 곳, 이제 그 취미생활도 좋은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곳에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극단적으로 수도권 집중화가 이루어졌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제 반대로 이제 집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강제적인 사회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그 비대면 상황들 그리고 이제 그 집콕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이때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2014년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연세대학교에서 우리 대학교에서 이제 보직을 맡았을 때였는데 그때가 또 마침 이제 상경대학이 그 신촌 캠퍼스에 있는 상경대학이 이제 창립 100주년을 맞아서 이제 김우중 회장이라고 하는 대우 회장님을 이제 예전에 대우 회장님을 초청해서 특강을 했습니다. 김우중 회장의 그 공과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역사적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그 미래캠퍼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김우중 회장이 차지하는 위치는 아마 이분이 그 굉장히 많은 노력을 거쳐서 이제 그 우리 그 매지리의 그 우리 미래캠퍼스 VC들을 조성하는데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운 분 이런 것이 있어서 저도 이제 그런 어떤 분이신가 하고 이제 직접 강의를 듣고 싶어서 그 당시 이제 그 상경대학에 가서 강의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있었는데 이분이 아주 그때 얘기할 때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이제 그 특강의 내용은 뭐였었냐면
본인이 그 당시에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그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국의 이제 고급 인력들도 이제 베트남에 와서 일을 해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안하시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이제 그 연봉이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초임 월급이 연봉의 액수가 얼마냐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연봉 비교를 이제 많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이제 본인은 알고 있는데, 실제 이제 그 한국과 일본 그 베트남의 그런 근로 환경을 비교한 결과를 놓고 보게 되면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누가 월급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1년 동안에 그 돈을 다 그 지출하고 난 다음에 저축할 돈이 얼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령 이제 그 당시 베트남에서 그 평균적인 그 임금이 한 2천만 원 정도 됐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그 1년에 뭐 생활비나 교육비나 문화비로 쓰는 돈이 한 1천만 원 정도가 되어서 1천만 원이면 충분해서 1천만 원 정도는 이제 저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만약에 이제 중산층이라고 해서 한 4천에서 5천만 원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의 집값도 비싸고 문화비도 비싸고 교육비도 비싸고 이렇게 돼서 한 4천만 원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돈은 이제 1천만 원 정도 남아서 이제 1천만 원을 갖고 저축을 해서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거는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연봉의 많고 적음의 그를 비교하는 방법들을 이제 형식적으로만 봐서 이제 베트남을 회피하지 말고 한국의 이제 젊은 인재들도 결국 가서 한국보다는 적은 연봉을 받지만 소요되는 비용들이 한국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비교해 보게 된다고 하면 결국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에 와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수도권과 지방, 그러니까 우리 원주 상황도 이제 같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냥 원주 같은 경우와 그 서울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같이 연세대학교의 직원 선생님들을 비교해 보면 거기는 이제 우리보다 연봉이 많고 이제 우리가 보다 적었는데 결국 한 학기 동안에 1년 동안에 총 들어가는 뭐 주거비, 뭐 식품비, 뭐 의상, 의료, 의복비, 뭐 교육비, 문화비 뭐 이런 걸 따져보게 된다면 아마 서울보다는 훨씬 적게 들어가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마치 김우중 회장이 그 한국의 그 인재들이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활동을 하기를 권유한 것처럼 저도 이제 그 수도권 인재들도 이제 지방에 사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상황에 이제 2020년에 이제 우리가 비대면 상황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고 또 집콕 상황이 현실화됐죠. 이제 실제 해보니까 제가 이제 그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이제 연세대학교 그러니까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청송관인데 여기에 이제 한 연구실 공간을 차지해서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20몇 년간을 계속 여기서 생활을 해왔는데 갑자기 올해부터는 이제 그 왼쪽에 보는 것처럼 이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 우리 집이 굉장히 화려하죠. 이런 집은 사실은 이제 요거 집은 그 고양시나 이런 데에 있는 작은 아파트 가격이면 충분히 이렇게 큰 집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서 학교에 가는 것도 이제 원주에서 우에 들어가 있어서 한 20분이면 자동차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어서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실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 잘 알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인데요. 아마 여기 그 왼쪽 위편에 있는 그 동그라미 표시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영상 그 표시를 보면 이게 어느 프로그램인지 아실 텐데 이걸 통해서 이제 화상 회의도 하고 이제 화상 강의를 실제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학교에 가서 그러니까 대면에서 강의실하고 연구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연구 활동과
강의 활동들을 하고 또 다른 맛을 갖게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이제 비대면 강의하고 대면 강의를 이제 적절하게 이제 섞어서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럴 때 이제 비대면 강의나 비대면 회의 직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재택을 통해서 일상화된다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집의 환경을 굉장히 이제 쾌적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서는 꼭 그 서울 수도권에 이제 밀집된 곳에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좀 이제 저처럼 제가 이제 이런 걸 권유하고 있는데 저도 이런 집에서 산 지가 지금 한 12년 됐거든요. 근데 이런 집에서 사는 것을 여러분들에 권유하면서 오히려 좀 더 쾌적한 근무 환경을 좀 이렇게 조성을 하고 또 생활 환경도 조성을 하면서 살게 되면 오히려 이제 지역 부활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디지털 혁명을 이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성공적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K-팝이라든가 뭐 K-무비라든가 그다음 K-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스타일로 이제 한국적인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거를 잘 활용하다 보면 이제 지역 부활의 기회도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다 보니까 이제 그 다시 한번 환경을 둘러보니까 이제 그 전국의 데이터망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얘기하죠. 한국의 수준이.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망이 굉장히 했다고 한다면 주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접근 경로가 굉장히 압축적이고 단축되어 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그 국가 철도망을 쭉 보게 되니까 주요 도시 간에 거의 이제 2시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원주하고 서울은 이제 30분이나 40분 정도면 충분히 이동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도권의 부분도 이제 수도권과 수도권의 인근 도시들과의 그 거리도 굉장히 가까워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국가철도망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고속도로라든가 이제 국도를 비롯한 이제 국가 간선도로망도 아주 꼼꼼하게 되어 있어서 이게 하루권 생활이 아니라 거의 이제 2시간권 안에 이제 모든 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 반나절이면 충분히 공간 이동이 가능한 그런 곳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대면 상황과 대면 상황을 가령 이제 7대3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7은 이제 재택근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제 환경적으로 쾌적한 그런 곳에서 이제 그 생활을 하게 되고 대면 상황을 만들 때 그러니까 대면 근무를 하거나 대면 문화 생활을 하거나 뭐 대면 그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도 이제 이렇게 그 잘 구축되어 있는 통신망 그리고 이제 교통망을 이용해서 아마 대면 활동들을 이제 보다 저비용과 고효율을 지향하면서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서울에 이제 빽빽하게 갇혀 있는 곳에 살고 싶은 사람들, 물론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곳에서 살게 되겠지만 30대, 40대만, 30대나 40대만 하더라도 굳이 서울에 이제 몰려 앉아서 아주 높은 비용의 주거비를 부담을 하고 그리고 교통비를 부담을 하는 그런 환경에서 사는 게 아니고 비대면과 직폭 상황들을 잘 활용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보다 쾌적한 지역에서 사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을 저는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21세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역 소멸의 위기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협동조합을 볼 것인가, 아니면 지역 부활의 기회라고 하는 차원에서 협동조합을 볼 것인가, 이런 두 가지 점들을 잘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협동조합하고 지역사회하고의 관계를 좀 검토했으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원주 그 사회적 기업에서 배우는 협동과 연대의 이제 최종 그 정리를 해 들어갈 때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지역사회에 대해서 이제 협동조합이 어떤 관심을 가졌는가를 보게 되니까
이제 1980년에 이제 제27차 ICA 대회에서 그 당시 이제 미래 예측을 한 거죠. 그 서기 2000년대 협동조합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레이들러 보고서라고 하는데 그 당시 이제 21세기 협동조합에서 중시해야 할 네 가지 분야를 했는데 이제 제일 처음에 든 것이 세계의 기아를 해결하는 협동조합이 돼야 되겠다. 세계 인류가 유감스럽게도 그 굶주림에 허덕이는 인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협동조합이 해야 될 일이다 해서 식량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그때까지의 역할, 1980년대까지 역할을 더욱 발전시켜서 이제 세계의 기아를 해결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이제 생산 공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농업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굉장히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가 생산수단이 분리가 된다든가, 고용자와 피고용인의 분리가 된다든가, 또 가치 증식은 노동자가 하는데 이유는 이제 딴 사람이 가져가는 가치 증식과 이윤이 분리가 된다든가, 또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이 분리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인간 소외를 좀 극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제 생산적인 노동을 위한 협동조합도 21세기 협동조합이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 협동조합이 강조됐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죠. 이제 자원 고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토양 오염, 뭐 대기 오염, 뭐 수질 오염, 부터 해서 각종 이제 공해 오염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제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이제 자원이 고갈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 건가, 그러니까 소비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렇게 제일 중요한 것이 과도한 사치와 욕망으로 계속 이제 소비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굉장히 절제된 그 검소한 상황 속에서 소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소비자 협동조합에 대한 강조가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지역사회 건설에도 이제 협동조합이 노력한다고 해야 됐는데, 이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도시에 집중이 되겠죠. 그렇죠. 농촌에 그 집중되는 것보다 산촌, 어촌보다는 도시에 집중돼서 살겠죠. 그래서 이제 대도시건 그 중소도시건 이렇게 해서 살 텐데, 그 속에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많은 기능을 가진 협동조합이 상호 연대를 해서 도시 속에 이제 작은 협동조합 마을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게 되게 되면서 이제 지역사회에 대한 강조가 나왔는데, 이때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보게 되면 이제 가족과 이웃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이웃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이제 염두에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보다 이제 15년 후에 1999년도에 이제 협동조합 7원칙 해서 이제 ICA 협동조합 7원칙에 이제 잘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지역사회의 배려라고 하는 게 있어서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동의하는 정책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미 제기되었죠. 그럼 여기서 지역사회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쭉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이제 사회적 경제와의 관계를 보게 되게 되면 같은 공간에 살면서 이제 공간적으로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계라고 하는 측면을 보면 이제 지역사회 구성원, 어떤 뭐 주민도 될 수 있고, 원주회 같은 경우 원주 시민이 될 수도 있고, 원주의 시민들이 이제 본인의 그 생산 활동, 노동 활동, 소비 활동, 또 교육 활동, 복지 활동, 놀이나 축제 활동들에서 일정한 연대가 좀 형성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제 어떤 귀속 의식을 느끼는 집단을 우리는 지역사회라고 하는 걸로 보게 되는데, 이제 정서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있다,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귀속 의식을 느껴야 되고요. 관계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생산 속에서 어떤 관계, 노동 속에서 어떤 관계, 소비 속에서 어떤 관계 등등 이런 것이 이제 쭉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유래를 보게 되면 이제 농경 문화에서는 다 그렇게 되어 있죠. 농사는 1년 단위로 이제
노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1년 동안 노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정서적으로 일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마음과 마음을 서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농업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노동이기 때문에 1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이제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를 맺어가야 될 건가,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1년이라고 노동기간 동안에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이제 같은 사람끼리 이제 결합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본딩이 되는, 묶음이 이제 많이 막아지는 거. 그래서 이제 농업노동 묶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그때 거의 구성원들 속에서는 이제 강력한 일체의식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일체감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 농업 노동을 벗어나는 공간들, 그러니까 타 지역과 관련돼서는 이제 독자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혈연 공동체, 지원 공동체, 뭐 가정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지역 사회를 구성을 해왔던 건데, 이런 것이 이제 같은 공간에 산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는 이런 그 정서적으로 그 소통은 이제 이신점심을 하게 되고, 이제 같은 사람끼리 이제 묶이는 것도 생기게 되고, 또 내부적 일체성도 굉장히 강하게 되는 그런 지역적 특성하고 또 사회적 특성도 있죠. 사회적 특성의 유래는 유목이라고 하는 행위는, 유목은 그 가축을 사육하는 그 기간이 계속 이제 그 초지를 따라서 이동하게 되니까 이동하는 속에서 이제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서, 그러니까 그 유목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굉장히 이제 그 프로젝트 베이스, 그러니까 어느 초지에 가서 가축들을 어떻게 풀어서 먹이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목동들과 목동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비언어적, 정서적으로 일체감보다는 명확하게 언어로서 자기 입장을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입장 바꿔 생각해 본다고 하는 역지사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서로 이제 다른 사람끼리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엮어난다, 묶는다는 게 아니라 엮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블리칭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이제 유목 집단과 집단들 개개인에 기초한 이제 공공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부적으로 굉장히 독자적이면서도 이제 외부적으로 이제 관계성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거의 이제 이런 집단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산을 하거나 노동을 하거나 소비를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복지를 하거나 놀이를 하거나 축제 같은 경우 할 때는 이제 관심의 결사체, 필요의 결사체, 테마의 결사체,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이제 그 강의를 하고 있지만, 강의하는 그런 일과 더불어서 이제 그 원주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에서 이제 은행을 갈 일이 있거나 하게 되면 이제 밝은 시장을 간다라든가, 소비를 한다고 하게 되면 이제 원주 한살림에서 소비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식당을 간다 그러면 이제 토요영농 조합법인을 간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사회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면 이제 원주 의료사협에 가서 이제 병원과 관련되는 진료를 받는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진료교육센터의 사람들을 위해서 코멘트를 한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우리 만약에 이제 손주가 생기거나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자녀들이 생기게 되면 원주의 이제 교육공동체들과 더불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생산, 소비, 노동, 소비, 교육, 복지, 놀이. 그러니까 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 만들기 앙상블이라든가 한국 전통예술나 아울의 공연들도 볼 수 있고요. 또 길터 여행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제 여행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제 변호사분을 만나거나 또 세무사분을 만나거나 이제 노무사분을 만나서 우리가 이제 그 시간 관계를 규정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제 관심이 같은 결사, 모임체, 더 필요한 사람들의 모임체, 테마가 같은 사람들의 모임체끼리 연결되어 가면서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형태의 협동조합과 조합원으로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제 해당 사항들, 생산할 때는 생산, 노동할 때는 노동, 소비할 때는 소비, 교육할 때는 교육, 복지할 때는 복지,
놀이할 땐 놀이, 축제할 땐 축제 등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만들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된다고 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이제 과거에는 이제 농업사회 때는 정해진 공간에 맞춰서 그 안에서 이제 서로 돕는 관계가 형성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정해진 공간을 하게 되는 이유는 농업 활동, 농사 짓는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1년을 단위로 하게 되고 1년 동안 이제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제 같은 공간이 사람들의 관계를 이제 지배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서로 돕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정서적 일체감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해졌는데 이게 이제 자본주의 세계화 과정에서 이제 위협을 받게 되죠. 이렇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지역사회 안에 여러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고 그런 시도를 이제 시장 경제에 맞춰서 이제 자본주의 세계화라고 하는 시장 경제에 맞춰서 사회적 경제를 같이 쓰는 병합해서 병행시키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그 초창기 사회적 경제의 목적은 이제 지역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관계를 묶는 것이 이제 중심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뭐 이럼에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회는 점점 붕괴해 갔죠. 그리고 지역 사회 내에서 인간관계는 다시 이제 대부분 파괴되어서 사람들이 어떤 정서적 안정감과 일체감을 얻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좀 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죠. 이제 여기서 이제 현실 공간하고 이제 현재는 이제 사이버 공간까지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지역 사회라고 하는 개념을 공간적으로 어떻게 확대해서 생각하느냐가 문제가 돼 있고 다시 그렇다면 이제 지역에 더불어 같이 사는 사람들, 이제 가족과 이웃 간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에 사람들은 이제 지역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즉 이제 이웃들과의 관계를 이제 복원시키고 가족 간의 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묶는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시간을 이제 엮어서 어떻게든 엮어서 이제 무너져 버린 지역 사회를 이제 새롭게 이제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회적 경제하고 지역 사회 관계가 초창기, 그러니까 근대화 초기하고는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시간의 형성을 통해서 공간을 창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현실 공간을 창출하던가, 그러니까 마을에서 이웃을 만들어가는가, 사이버 공간에서 이제 동호인들을 만들어가는 식으로 이제 그 공간을 창출을 해야 되어서 어떻게 본다면 관계가 공간을 지배하는 시간의 공간을 통해서 그 안에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정치적 일체감이 형성되는 그런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협동조합 활동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함께 공유해 나가면 사회적 경제하고 지역 사회가 어떤 관계를 되어야 될까라고 하는 개념들이 명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위해서 먼저 이제 국외 사례를 하게 보면 이제 호주의 이제 말레니 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를 들 텐데요. 오른쪽 지도에 보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 동쪽의 중간쯤에 있는 빨간 빛이 나는 곳이 이제 말레니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 곳인데요. 이제 요 말레니 마을은 이제 호주의 퀸즐랜드 주에 위치한 인구 3,000명의 작은 마을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목재 산업으로 이제 유명했었지만 이제 그 벌목이 너무 지나치게 되니까 그 목재가 다 유실이 돼서 목재 산업이 동력을 상실해 버리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목재를 키우는 그런 곳이 산림 지역에서 이제 그 초지로 이제 바뀌니까 이제 주민들은 새로운 소득원이 소를 키워서 이제 낙농산업, 그러니까 우유나 치즈를 만들었지만 이마저도 이제 1970년대 들어와서 이제 활기를 잃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먹고 살 것이 막연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고향을 떠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아주 역설적이게도 이때부터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토착민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이제 대도시로 떠났지만 반대로 이제 대도시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귀향 귀촌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귀농 귀촌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말레이시로 이제 모여들어서
이제 다양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문제를 이제 좀 더 스스로 해결해 나가면서 아주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로 이제 만들어 나갔던 거여서 지금 이제 호주 말레니를 이제 호주의 협동조합의 메카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를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이제 먹거리를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됐겠죠. 그래서 이제 1979년에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취급하는 이제 식료품 협동조합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로컬 푸드를 쓰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지역 생산 농산물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두 가지가 될 수 있죠. 하나는 이제 이 생산물이 유통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고에 머물렀다 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싱싱하고 또 싸고 품질이 좋은 그러한 농산물을 이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 굉장히 강점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식료품 협동조합을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유기농 건강식품점까지 운영을 해서 지역 농산물, 유기농산물,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친환경 공산품, 그리고 이제 조합원이 필요한 제품을 원격에서도 이제 구해서 취급하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이제 소비자 식품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현상이 우리 쪽에서 보면 이제 한살림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말레니 크레딧 유니언이라고 해서 신용협동조합을 하게 되는데 가령 이제 도시에서 이주해 온 분들한테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초기 정착자분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하기 위해서 마을 전체가 힘을 모아서 초기 정착자금들이나 비용들을 대여를 해주고 그걸 이제 일정 기간을 나누어서 이제 상환을 하게 해서 재정 자립을 이제 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거여서 이제 신용협동조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위해서 이제 1984년도에 지역 주민들에게 자금을 대여해서 재정적 자립을 도모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거의 이제 400개 이상의 지역 사업체를 설립하고 하는데 지원을 해주고요. 이런 금액들에서 이제 협동조합에서 잉여금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잉여금은 이제 조합원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지역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그러니까 인프라를 생활협동조합 인프라를 이제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죠.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을 한다든가, 이제 발효 화장실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의 이제 친환경 집을 지을 경우에 금리를 우대해 준다든가, 또 이제 정말 너무 명세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이제 담보 없이 소액 대출도 이제 실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말레니의 농민들, 주민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예금의 절반 이상은 지역이 이제 외부 시민들의 호응에 의해서 그건 좋은 일이니까 나도 나한테 혜택이 없지만 나는 그쪽에서 이제 신용협동조합에 가입을 해서 비용들을 이제 기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호응에 의해서 조달되는 그렇게 이루어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지역 통화라고 하는 걸 쓰죠. 그러니까 지역 통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시장 경제에서는 화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말하는 돈이 있는데, 그거를 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상품을 사죠. 그것이 서비스가 됐고, 아니면 제품을 됐고, 이제 상품을 사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만 갖고는 좀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지역 통화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그러니까 로컬 익스체인지 앤 트레이딩 시스템 해가지고 지역 내부에서 교환을 하거나 거래하는 건데요. 이게 어떤 상품들이나 어떤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를 했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환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있는 것과 없는 것 유무 상환을 했을 거고요. 거래를 하게 되는 거는 거기에 이제 가격을 매겨서 그 가격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 사이에 교환하는 것이었을 텐데 이게 왜 생겼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게 되면 이제 말레니 지역에서는 이제 자유와 예술을 찾아서 모였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술하는 분들은 이제 수시로 이제 작은 공연, 큰 공연을 이렇게 열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돈이 없어서 공연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었어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입장료를 사서 표를 사가지고 이제
입장료를 내고 이제 들어와서 공연을 보는 것은 당연한데, 그 공연이 없는 사람, 그 공연을 돈이 없어서 공연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공연을 어떻게 즐겨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이제는 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제 지역사회에서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래서 돈이 아닌 다른 방식이 뭐냐? 이건 뒤에 이제 설명할 텐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지역 통화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프런트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프런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불을 낸다, 전위라고 하는가 그런 뜻인데, 주민들이 식사하고 휴식하고 친교를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게 되고요. 또 지역 예술인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공연하는 일종의 지역문화센터가 필요하니까 이런 공간들도 이제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한 공간에 허목적으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다목적 문화센터이기 때문에 아주 생각을 많이 해서 이제 이런 공간들을 조성을 했겠죠, 그렇죠? 이렇게를 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환경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쓰레기와 폐기물을 대대로 줄여가게 되고, 재활용, 재사용들을 이제 하는 일을 하는 협동조합도 만들게 되고요. 환경교육에 힘을 쏟는 보육협동조합도 하고 되고, 열대우림을 보호하는 협동조합이라든가, 말랭이 그 배후에 있는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협동조합을 한다라든가, 또 이제 그 외부에서 이제 그 마을로 들어오는 그 정착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는 지역 정착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주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들을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분들이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지속 가능하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제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컨설팅도 해주고 마케팅도 도와주고 자금 조달도 할 수 있는, 그래서 경영에 필요한 모든 훈련을 지원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새로 생긴 협동조합의 약 80%는 이제 처음에는 적자로 시작하죠. 왜냐하면 이제 준비된 거 없이 이제 말레이 마을로 들어왔게 됐고, 말레이 마을에서 이제 여러 협동조합의 도움을 받아서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히 적자로부터 시작했는데, 이런 이제 적절한 이제 지역 공동체 사업 지원 조직의 도움을 받게 되게 되면 이제 거의 3년 후게 되게 되면 이제 80년 이후 3년 후게 되면 거의 80% 이상이 적자를 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서, 오른쪽에 이제 그 박스 안에 보게 된다면 이제 가령 먹거리에서 하는 이제 메이플 스트리트 코퍼레티브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신용 돈과 관련해서는 이제 말라니 크레딧 유니온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렛지 시스템도 있고 등등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즈 말레니 마을의 성공 사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설명했던 그 렛츠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어떤 내용인가 이게 궁금할 텐데, 그걸 잠깐 한겨레 신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지역화폐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쓰는 돈,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런 국가의 공식 화폐가 달려서 소규모 공동체 안에서만 쓰는 화폐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지역화폐라고 얘기를 해서, 지역의 규모는 아주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죠. 또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회원들이 갖고 있는 본인의 그 노동력하고, 그러니까 품을 하거나 본인의 이제 물건을 갖고 거래할 수가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대전의 그 한말레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명하고, 서울 지역에서 은평이 품앗이 이렇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데, 이거는 지역 교환 거래 체계, Local Exchange and Trading System의 줄임말로 이제 렛츠로 알려져 있고, 이건 지역 통화와 품앗이 등의 표현으로서 이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사용할 건가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가령 이게 이제 그 대전에 있는 한말레츠 두루의 거래 모형인데요. 이제 그 회원들 중에 의사 선생님, 회원 나시는 의사 선생님이세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본인의 이제 아기가 돌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이제 그 원하는 서비스를
이제 지역화폐 누리집에 올리죠. 올리게 되게 되면 이제 그 장씨라고 하는 유치원 교사분이 그 의사 선생님의 아기를 돌보는 일을 도와줍니다. 그 당시 뭐 매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특정 시간들 파트타임으로 이제 아기 돌보게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제 5,000두루라고 하는 지역 화폐로서 이제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 회원 장 씨는 이제 5,000두루라고 하는 이제 그 어떻게 본다면 지역 화폐 누리집에 5,000두루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인의 그 화폐로 지역 화폐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아기 돌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이제 돈을 쌓였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뭐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차량을 좀 빌릴 일이 있었어요. 차량 빌릴 일이 있어서 이제 그 소형 버스를 빌렸는데 그건 이제 회사원 박 씨가 그걸 빌려줬습니다. 빌렸을 때 그때 이제 이 사람은 본인이 갖고 있었던 돈을 이제 이막 중에서 이제 2만 두루라고 하는 지역 화폐를 회원 박 씨에게 대부해서 대여를 그 지불을 하고 차량을 대여, 그러니까 토요일 하루 종일 그 차를 쓸 수 있게 하게 된다라든가. 그러면 이제 회원 박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그때 이제 아기 침대를 사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걸 이제 그 회원 주부였던 회원 김 씨가 본인이 썼던 아기 침대를 이제 그 중고로 팔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1만 도를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겁니다. 이것이 위에 되어 있는데요. 지역화폐의 작동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서 이제 등록소라고 하는 게 있죠. 밑에 사진을 보게 되면 회원 가입을 하면 0이 적힌 통장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가령 이제 그 한 회원이 원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지역화폐 누리집에 올려요. 그러니까 회원 나씨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원하는 거죠. 우리 아기를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에 우리 아기 보는 그 돌보기 하는 일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그걸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걸 제공할 수 있는 품삯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품삯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게 되고 가령 이제 아기 침대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군가 아기 침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역화폐 누리집에 올리게 되고 이제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이 구매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래 금액에 따라서 통장의 금액이 더해지거나 이제 빠지는 식으로 이제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사람들의 일상에서 필요한 중고 물품이라든가 이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많이 서로 필요하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거래 당사자 간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양자 간의 신뢰라고 하는 것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대면 관계도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우리는 두루가 지역 화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제 국내 주요 지역 화폐를 보게 되면 이제 대전 한마레지에는 이제 두루라고 하는 지역 화폐가 있고 과천 품마시에서는 이제 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렇게 식에서 그 고리, 그루, 늘품, 누리, 품, 누리, 넘실, 송이, 볕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지역 화폐들을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아마 강원도에서도 이걸 좀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그 성남시 같은 경우는 그 이재명 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지역 화폐 운동에 적극 참여를 해서 지금도 이제 꽤 성공적으로 지역 화폐 운동이 결실을 맺고 있는 그런 건데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제 강원도에서도 지금 오른쪽에 보면 이제 강원도도 이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단위로 해서 그 지역 화폐를 도입하고 이제 시범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제 김성기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상임이사가 했던 말은 이것이 이제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지역 통합을 합시다 라고 하는 이익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성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제 지역 경제나 공동체를 불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걸 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지역 화폐를 쓰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이걸 하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간의 이익이 될 거다라고 하는 관점만 갖고 한다면 이제 이게 성공하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서로 그 아주 잘 알고 있는 신뢰가 두터운 사람들끼리 우리가 시장 경제에서 필요한 그 시장 경제를 통해서 얻어진 돈을 가지고 필요한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상품을 사는 거 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이제 그 노동력 제공, 그러니까 품앗이를 하는 노동력 제공이라든가 본인이 갖고 있는 이제 중고 물품을 통해 가지고 서로 거래하게 되면서 상호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그럴 수 있는 그 화폐를 우리는 지역 화폐라고 한다라고 하는 선상에서 이제 그 여러분들도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레이시 마을에서 시작하고 활성화됐던 렛츠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공연을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돈이 없어 못 보는 사람한테는 이제 그분도 이제 지역 화폐를 활용을 해서 본인이 가진 아이돌 보기를 해서 모아온 지역 화폐를 가지고 이제 공연을 보게 한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다른 집에 이제 설거지를 도와주는 걸 가지고 이제 모은 지역 화폐를 가지고 공연을 보러 가게 했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 화폐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렛츠라고 하는 거. Local Exchange and Trading System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걸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거 정리가 됐겠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원주나 그 말레니 마을에 없는 건데 최근에 이제는 그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이제 2020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우리가 이제 재난을 이겨내기 위한 기본소득, 그래서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받아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인데 이제 그렇게 재난뿐만이 아니라 아마 앞으로는 이제 일상적으로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령 그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예전에 이제 그 가령 그 현대라고 하는 기업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자동화를 하잖아요. 이제 자동화를 했을 경우에 이제 자동화를 뜨는 기계 부품 설비를 하게 되고 자동화 기계 설비 부품을 하게 되고 그 부품 설비하게 되는 것에 대한 초기 비용을 하게 되면 자동화의 결과는 모두 누가 가졌냐면 이제 경영주, 자본가가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빌 게이츠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자동화 기계에서는 거기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이른바 이제 지능과 그 기계가 같이 활동하는 시점이 있어서 이제는 그 AI라든가 아니면 기계 자체가 생산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이제 그 생산으로 간주를 하고 거기서 생산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가치에 대한 그 AI나 기계가 얻어질 수 있는 전체 그들의 서비스라든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이 생기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이 판매돼서 나오는 이윤 가운데 일정 부분들은 이제 국가에서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걷어진 걸 가지고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는데요. 하여간에 이런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확산된 거는 2010년도에 이제 성황대학교에서 기본소득 국제학술 대회를 이제 열고요. 거기서 이제 그 거의 600명이 서명한 기본소득 서울선언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를 창립하게 되면서 네, 이렇게 되게 되면서 이제 보다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사람들 관심을 끄게 된 것은 역시 이제 실업이 너무 대량 신석, 청년 실업, 뭐 중년 실업, 노년 실업에서 실업이 굉장히 일어나게 되는데 이 실업이 일어나는 가장 큰 계기는 뭐냐면 결국 이제 예전에는 사람이 했던 거를 기계가 하거나 AI가 하게 됨으로써 이제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점점 줄어들게 됨으로써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뭐 일상적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생존에 필요한 그런 그 비용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삶의 지혜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 특히 이제 그 생존에 필요한 비용들은 이제 그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이제 기본소득을 지불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기본소득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정치 공동체, 그러니까 중앙정부라든가 지방정부가 심사하고 노동 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주기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현금을 이제 기본소득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은 이제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게 되고요. 또 중앙 또는 지방 정부 수준에서 지급되고 기금이 조성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거주 기간이나 주세 목적으로 규정된 거주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서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 기본소득은 이제 각 개인 속해 있는 가구 유형 과 무관하게 대가족이니 소가족이니 핵가족이니 관계없이 이제 각 개별 구성원에게 개인에게 지급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개인의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개인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장애인 가구 등을 비롯해서 이제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기본수당과 무관하게 이제 수당을 좀 지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소득은 이제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하되 이제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보다 기본소득 재정에 더 기여하도록 조세 시스템 개혁이 되고,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받긴 하지만 받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지 않겠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할 수 있도록 이제 체제를 세워야 되겠고요. 기본소득은 실업 노동을 하는 사람이건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건 하지 않는 사람이건 그러니까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건 모두에게 지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건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기본 소득이라고 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보편성의 원칙과 이제 무조건성의 원칙이 관철되어야지만 기본소득은 이제 기본소득으로서 의미가 있다 하게 되어 있고, 이 기본소득과는 비슷하지만 이제 기본소득이 아닌 정책들이 있는데, 이제 금전적 지원이라든가 부의소득세라든가 뭐 사회적 지분금요, 그리고 이제 사회수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이제 기본소득과 유사한 것이 있어서 이 유형들을 이제 잘 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시작을 해야지 나중에 여건이 이루어지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니까 지금 당장 이제 실행을 해서 어느 정도 성취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하고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지역사회 활동을 협동조합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는 것을 호주의 말레니 모델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실에 구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제적인 그런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이유고요. 또 한국에서는 역시 이제 대한민국 원주가 이제 협동조합의 메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가 이게 시작된 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196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 80년대 중반 후부터 2000년대 초, 이게 앞시기는 이제 신용협동조합을 비롯해서 이제 협동조합 운동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에서 2000년 초는 한살림을 비롯해서 이제 혁명운동을 할 때고, 지금 200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중반부터까지는 이제 네트워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활동할 텐데, 초창기에서는 이제 그 당시 한국이 이제 박정희 군사 독재도 심했고, 또 이제 후진국으로서 굉장히 경제적 빈곤들이 강했을 텐데, 이때는 이제 주로 이제 종교인이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학순주교라고 하는 분이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자라고 하는 속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장혜수인이라고 하는 분이 붙어서 만민이 평등하게,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만민이 평등하게 다 자유롭게
자기 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협동적 삶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협동운동을 전개를 했는데 주로 신용협동조합, 구매협동조합, 공제협동조합, 생산협동조합 등 다양한 협동조합 운동을 전개하고 그 협동조합 내부 구성원들의 그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밖으로는 이제 군사 독재에 저항하는 이제 민주화 운동도 전개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나 2000년대를 거쳐서 이것이 이제 원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면 이거 전국적인 문제다, 아니면 세계적인 문제다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그게 왜 그런 생각을 강하게 됐냐면 군사 독재가 이제 전두환 군사 독재로 들어가게 되면서 굉장히 엄혹해진 데다가 또 고소성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생명 파괴가 이루어지니까 이거는 이제 좀 더 다른 그 생각과 신념에서 출발을 해야 되겠다. 생명을 이제 존중하는 시각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식일환 만사지. 그러니까 이제 밥 한 그릇, 식일환 한 그릇에 만사, 우주가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이 한 집 살림하듯이 더불어 사는 삶이 필요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 유명한 한살림을 만들었고요. 그게 이제 안으로서는 이제 한살림 생협 운동을 하게 되고 이제 밖으로는 한살림 문화 운동을 전개하게 됐던 그런 것이고요. 다시 이제 2000년대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전국화도 필요하지만 이제 다시 이제 지역에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외환 위기에 따라서 IMF라고 하는 1998년도 외환 위기에 따라서 성장이 정체되고 또 민주화 이후에 이제 민주주의가 이제 새롭게 모색될 필요가 있으니까 이제 그 협동사회 네트워크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주민 참여가 더 필요하고 주민 참여를 통해서 지역 경제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또 협동과 자치의 이제 지역사회, 또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생명 공동체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안으로는 이제 네트워크가 이제 친목다체에서 이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걸로 이제 발전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밖으로는 이제 한국 사회에 이제 생명 협동조합 도시 원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부각시켜서 전국이 함께 하게 되는 아마 그런 협동조합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실제 현재는 이제 40개 정도의 개별 협동조합을 모아서 이제 원주 협동사회 경제 네트워크 조합원 단체를 만들었죠. 신용 부분에서는 밝은 신용을 비롯해서 둘, 소비에서는 이제 원주 한 사람을 비롯해서 셋, 여기에 이제 연세대학교 생협도 들어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 가공 영역에서,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 또 교육이나 마을 공동체, 문화 전문가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제 조합원 단체들을 네트워크로 만들어서 처음에는 이제 친목을 도모하다가 이제 후반에서는 이제 인큐베이팅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얘기를 보면 이제 금융 서비스, 또 노숙자를 위한 금융 및 자립 지원, 친환경 식품 공급, 대학생협, 또 무농약 유기농산물 생산, 거기에 참기름, 들기름 생산, 또 무농약 과자 생산, 또 건강보조식품 생산, 주말 농장 및 식당 운영, 또 지역 농산물 학교 급식, 원주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그거죠. 그 다음에 그 자판기업체들의 사업자 협동조합이 다 모인 협동조합이고, 자원 리사이클을 하기 위하거나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공동 육아를 한다거나 생활곤공자의 자녀의 그 방과후 학교를 한다거나 또 청소년의 진로 상담, 취업 지원을 한다든가 또 여행을 통한 청소년 교육을 한다든가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을 한다든가 또 떡 생산을 통해서 저소득층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차상위 계층의 자활을 지원한다든가 또 아동 청소년 노인을 돌본다든가 저소득층의 집을 수리해 준다거나 클래식 음악을 보급한다든가 또 전통 예술을 보급한다든가 또 도자기 제조를 통해서 마을 만들기를 한다든가의 다양한 사업들을 하게 되게 되면서 개별 조합이 하는 활동들을 이제 협동조합 네트워크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친목도 모두 하고 또 인큐베이팅도 하는 그러한 걸로 이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원주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이제 가장 큰 협동조합이 우리 시대에 주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평등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자유로워야 된다. 또 이제 자기 생활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제 많이는 이제 대중이나 계급이 아니라 이제 개별적인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여서 이제 모인 집합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의 평등은 단순하게 이제 그 1인 1표라고 하는 제도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이제 한 인격으로서 모두 존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그 만인의 자유, 개개인들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 사상 언론 결서라고 하는 이제 정치적 자유뿐만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한 생명으로서, 한 인격으로서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해서 살아간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한 인간, 한 생명, 한 인격이 자기 존엄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가 지닌 다양한 필요를 겪어서 이제 협동조합을 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 이제 협동조합 간에 또 한 번의 협동을 통해서 모두가 그 삶과 생활을 지킬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번에 사회적 경제와 지역사회를 강의했던 전체적인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이제 한 학기 동안에 이제 그 12번, 12번의 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주 사회적 기업에서 배우는 협동과 연대를 쭉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우선 여러분들이 만들어 볼 가상의 협동조합 실습이 이제 다음 주에 시행되어 있죠.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협동조합도 결정을 했고, 또 이제 협동조합 설립 절차도 이제 쭉 검토를 해봤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정관을 만들어 봤는데, 이 정관을 만들어 봤을 때 이것이 이제 현실화되었을 때, 과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12번의 특강을 통해서 정리했던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이것이 이제 저로서는 상당히 궁금한데, 아마도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여러분이 이루어놓은 성과가 훨씬 크리라고 사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연세대학교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그 협동조합증 3 그리고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야 하는 그런 강좌가 아직 굉장히 소수에 불과한데 그런 그 생각들을 이제 북돋는데 저도 이제 참여하게 되어서 저는 이제 대단히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수업들이 여러분들이 이끌어 나갈 21세기 대한민국, 21세기 이제 세계 사회에서 협동조합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나 어떤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런 위기나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이번 주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